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자나깨나 내란청산 듣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나깨나 내란청산 민심이 묻고 후보가 답한다. 특별 인터뷰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 인터뷰인데요. 내란청산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후보,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하는 후보를 찾아서 현안부터 후보 자질까지 빈틈없이 살피는 우리 동네 내란청산 안성맞춤 시간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청장 예비 후보이신 안성영 예비 후보님 스튜디오를 모시고 오늘 인터뷰 나누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송파 탈환 민주당의 전략적 선택 특별 입당 안성영입니다. 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안성영 후보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압축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위리시민연대 공동대표를 하셨고 송파 기후행동 현재 공동대표, 강남 향림교회 장로로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력의 소유자이십니다. 80년대 학생운동하셨고 감옥도 갔다 오셨고 초록마을 코스닥 대표, 교육 CEO, 그리고 다시 광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성영 후보님 하면 별명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그 별명이 이재명을 트럭에 태운 남자. 이재명을 트럭에 태운 남자라고 합니다. 이 별명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우선 강남 3구 중에 하나입니다. 송파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송파구청장에 도전을 하셨는데 왜 송파구청장에 도전을 하신 건가요? 예,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정치를 볼 때 가장 큰 변화가 필요한 곳은 영남과 강남 3구라고 생각합니다. 영남과 강남 3구. 예, 네, 예. 우리가 이제 선거 개표 방송을 보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어디는 빨간색, 어디는 파란색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늘 강남 3구는 빨간색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의 인식이 영남과 강남은 같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요. 네, 예. 예. 그런데 강남 3구 중에도 송파가 인구가 가장 많고 예, 예. 송파가 65만 명으로 서울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네, 예. 그래서 송파에서 민주, 개혁, 진보 세력이 연합을 해서 어쨌든 승리를 하면 그 힘이 서울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네, 것이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힘을 모으기 위해서 네. 제가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에서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힘을 모아서 이겨야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까지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후보님 보니까 대구는 김부겸, 송파는 안성영 그 웹자보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 보니까 지난 3월 30일인가요? 김부겸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던 당일날 국회 소통관에 보니까 우리 안성영 후보님 계셨고 지금 여러분들 강원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춘천 출신 안성영 서울 송파구청장 후보 등록 대구 출마 김부겸과 험지 승리 다짐하면서 정말 그 김부겸 지금 대구시장 후보죠. 막역하게 두 분께서 이렇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 계셨습니다. 저거 제가 보기에는 보통 사이가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거철에 우리 김부겸 대구 시장 후보가 지금 안전 상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저거 쉽지 않은데 두 분 무슨 인연이 각별하신 것 같아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김부겸 선배님은 이제 그 제 대학 선배신데요. 대학 선배님이시구나. 80년대 이제 네. 민주화 운동 할 때부터 오랫동안 네, 같이 네. 이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예. 근데 김부겸 선배님이 워낙에 소탈하신 분이라서 네, 예. 당일날 혼자 이제 기차로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통화를 해서 네, 예. 그럼 제가 서울역에 나가겠다. 그리고 국회까지 같이 가서 그걸 좀 도와드리겠다 해서 그러자 그러고선 이번에 저도 출마하니까 예, 그러면 예. 본인이 아무래도 저도 훨씬 유명하니까 예, 예. 사진도 한 장 찍고 영상도 좀 찍고 그렇게 좀 같이 움직이자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말씀하신 게 대구는 김부겸, 그다음에 송파는 안성영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럼 가자. 그래서 좋죠. 같이 가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 야, 여러분들 지금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김부겸 그 전 총리께서 출마 기자회견 할 때 이틀 전에 전화를 해서 서울역에서 맞이하시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까지
같이 가셨고 지금 말씀하신 대구는 김부겸, 송파는 안성용 이거를 지금 김부겸 후보님께서 제안하셨다는 거죠. 네. 이거 널리 알려야 됩니다. 이 김부겸 그 대구시장 후보께서 정말 바쁜 와중에도 슬로건까지 직접 이렇게 제안하시고 굉장히 두 분이 막역하고 각별한 사이다라는 걸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김부겸 선배님이 이 후배들에 대해서 배려가 많으시고 선후배들 사이에서 아주 그 배려가 많고 인기가 좋은 분입니다. 호감도가 높고. 저도 이번에 기자회견 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또 화통하시더라고요. 쌩땡이 얘기할 때는 뭐 씨 어쩌고저쩌고 얘기까지 하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음식도 잘 드시고 술도 잘 하시고 모이면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그런 자리 있으면 저도 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지금 후보님께서 최고로 더불어민주당 특별 입당이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청장 후보 중 예비 후보들이 한두 분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최근에 특별 입당이라는 거를 사실은 처음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흔치 않습니다. 정당의 특별 입당이라는 게 흔치 않는데 야, 우리 안성용 후보님이 지금 최근에 특별 입당이 됐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기준 문법으로는 어렵다. 이거 안성용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로 저는 해석이 됐는데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는 민주당이 인재영입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아, 인재영입위원회가 없었군요. 그래서 전국의 기초단체장으로서는 매우 드문 케이스로 이번에 당원 당규에 따라서 특별 입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번에 특별히 입당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송파 탈환을 위해서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제 중앙당 당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파구가 전략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와, 오늘 뭐 중요한 얘기 막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송파는 여태까지 보면은 이제 주로 지는 선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도 있는 거고요. 가장 큰 거는 어떤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경쟁력이 있는 후보, 그리고 또 이 좀 확장성이라 그러죠. 확장성이 있는 후보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데 또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좀 많이 좀 미흡했다. 그래서 그런 걸 실질적으로 이길 수 있는 후보, 유권자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후보, 그런 경력을 가진 후보.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특별 입당 절차를 거쳐서 나오게 됐습니다. 좀 몰랐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인재영입위원회를 만들지 않았다. 다만 지금 당원 단계 특별 지금 입당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 입당을 했는데 사실상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영입입니다. 영입이에요. 스카우트 되신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송파 전략적 선택해야 된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아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특히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있어서 안성용, 송파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런 얘기로 제가 보기에는 해석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후보님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세 가지 부분도 있는데 송파구청장 후보들을 보게 되면 여야 막론하고 관료 출신 많습니다. 정치인 출신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본선 산대로 여겨지는 서강석 구청장도 뭐 행정관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 안성용만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대로 지금 여야 후보 대부분이 관료와 정치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저는 독재에 맞서서 열심히 투쟁할 때는 헌신적으로 했고 그리고 기업을 창업해서 기업을 키워도 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기업의 대표도 했었고 또 따뜻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 활동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어쨌든 우리 사회의 구조를 어쨌든 바꿔야 되는 것.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 그리고 시민들의 실질적 경험과 이제 많이 맞는 것.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가족들 같이 부양하고 또 세금도 내고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월급도 줘보고 그런 어려움들을 몸소 다 겪은 이런 사람이 송파의 유권자들하고는 눈높이나 경험이 많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님 말씀을 들으면 관리형이 아니라 실행형이다. 실행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민과 같이 호흡했고 많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후보님이 과거 학생운동도 했지만 초록마을도 만들었고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도 했었고 AI 관련된 것도 했었고 정말 이력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사실 보면 아니 이렇게 기업도 하고 돈도 벌고 CEO했으면 그냥 편하게 사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편하게 사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안성용 후보님께서는 부득불 시민사회로 다시 돌아오셨고 이 결정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다시 시민사회로 돌아오시게 된 건가요? 조금 길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아니면 네, 길게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일단 흐름을 보면 그냥 그 흐름은 한 흐름이다. 근데 한 이제 흐름이다. 이렇게 예. 약간 이렇게 물결 쉬듯이 네. 그런 물결이 좀 있지만 초록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농을 예, 생산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네. 이제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네. 한 건데 당시 이제 한겨레 신문사에서 찾아와서 이걸 본인들이 하고 싶다. 유기농이 이제 앞으로 커지니까.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제가 만든 벤처기업 규모보다는 오히려 큰 대형 신문사에서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예. 제가 무상으로 양도를 했습니다. 네. 무상으로 양도를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믿기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네. 무상으로 양도를 했고 와, 그래서 초록마을 저희가 정말 자본금 초록마을. 1억으로 시작을 네. 했고 네. 이제 무상으로 양도를 해서 나중에 한겨레가 그걸 열심히 해서 잘 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겨레가 2010년대에 재정난을 겪을 때 그걸 대상그룹에 매각을 해서 재정난 해결에 좀 보탬이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벤처를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공교육 지원 사업이라는 걸 했는데 공교육 지원 사업이요? 시골에 사는 청소년들은 어떤 사교육 기회 자체도 불평등합니다. 네, 예, 그렇죠. 지역에 학원이 없고, 예, 학원이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정이나 조성 가정이 많기 때문에 학업에 네. 대한 관심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대치동의 이제 유명 강사들을 이제 내려보내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네. 한국에서 최초로 이제 했고요. 지금은 그게 전국의 농산어촌 지자체에서 상당히 보편적인 모델이 됐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이제 한국어 교육을 제가 처음 했고, 네, 예. 그래서 당시 그 MBC하고 이제 제휴를 해가지고 MBC에서 만든 모든 방송 콘텐츠를 한국어 교육용으로 가공해서 세계에 판매하는 네, 그런 예. 일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K컬처의 기본이 되는 건데, 네,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번 돈으로 어쨌든 네. 사회 환원을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초록마을도 그렇고요. 지금 교육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거의 대한민국 지금 K컬처가 되는 부분에 거의 시초가 되는 부분들을 다 하셨어요. 초록마을 하면 나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아니 돈도 많이 버셨을 거고 CEO까지 하고 계속 이어갈 만한데 시민사회로 왜 돌아오셨는지. 예. 이제 가장 큰 거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네, 예, 예. 2012년 대선을 보고 네, 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걸 보면서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역행한다. 물론 그때 예, 예.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네, 예. 민주주의가 이제 무너지고 역행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네, 예. 이제는 다시 움직여야 될 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다시 본격적인 사회운동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때는 제가 이제 그 개신교 신자인데 그래서 종교계 5대 종단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5개 종단이요? 네, 예. 개신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원불교 이렇게 모여서 5대 종단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제가 집행위원장을 했고 예, 예. 그걸 토대로 해서 당시 이제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 행동의 상임운영위원으로 예, 이게 상임운영위원이 33명인데 예. 그 중에 31명은 언론에 인터뷰가 다 나갔었습니다. 많이 네, 나갔고 네. 대변인하신 분들도 나갔는데 저하고 당시에 민주노총 사무총장 했던 분하고 두 사람만 언론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면 되고 또 종교인의 태도기도 하고요. 네. 그러고 있다가 네. 이제 그 뒤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다시 이제 지역 활동을 열심히 했고 그러다 이번에 다시 내란 사태가 터져서 네, 예. 다시 광장에 나가서 역시 이제
같은 비상행동에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저희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성료 후보님 별명이 이재명을 트럭에 태운 남자, 이재명을 트럭에 태운 남자입니다. 요즘 에피소드 말씀해 주시죠. 이게 별명까지 있을 정도면 굉장히 찐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건 이제 저도 약간 놀랐는데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전에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저는 이제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 많이 퍼졌어요. 예, 너무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재명 당시 시장입니다. 성남시장님이 이제 시장을 할 때 이제 박근혜 정부와 대립을 하면서 네, 인기가 네. 많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때 제가 광장에 이제 상임운영위원 중에 하나니까 박근혜 탄핵 당시. 박근혜 탄핵 당시. 네. 그래서 그때는 광장에서 무대에 정치인을 세우는 거를 우리가 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박근혜 탄핵 당시에 무대에 정치인들은 안 세운다. 네. 그렇게 일단 시민사회에서 룰을 정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예. 당시에 제일 서운해했던 분이 이제 고 박원순 시장님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예. 박원순 시장님이 예, 예. 화장실도 개방해주고 질서 그렇죠, 유지도 그렇죠. 도와주고 광장도 여러 가지를 많이 열어주고 도와줬는데 등등. 그래서 예. 박원순 시장님 쪽에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거의 매일 찾아와서 이제 네, 하소연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공식 방침이니까 어려웠고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은 정치인들의 발언을 듣고 싶어 했어요. 아, 그럼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라든가 고 노회찬 네. 의원님이라든가 또 이재명 시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얘기를 막 듣고 싶어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걸 요구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비상행동의 핵심들은 어쨌든 그걸 못했죠. 그래서 네. 그러던 찰나에 이제 이재명 시장 쪽에서 이제 그 일하던 선배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안성용 후보님한테 연락이 왔구나. 네, 도와달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그 우리 저 골목길에 보면 계란이 왔어요 하는 트럭. 네, 그래서 네. 그 트럭. 예. 그 계란이 왔어요. 이 그렇죠. 트럭. 예, 예. 그 트럭을 가지고 우리 무대 말고 무대에서 멀리 떨어진 데로 오면 일반 시민들이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다. 네, 그리고 예. 지금은 이제 SNS 시대니까 그 이후에는 아마 자연스럽게 잘할 것이다. 네, 해서 예.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이재명 시장이 진짜 트럭 트럭 타고 타고 왔으니까. 나타났어요. 와. 그리고 그 영상이 아마 지금 인터넷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을 건데 그래서 사이다 발언이 이제 그때 공식화가 네, 됩니다. 예. 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 특히 최근의 역사 속에서 봤을 때 현대사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물론 전국적으로 그 뭐 반값 교복서부터 많은 관심 받고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었는데 박근혜 탄핵 당시에 우리 안성용 후보님의 아이디어 제안으로 트럭 타고 그 계란들 이재명이 왔어요 이겁니까? 그래서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 안성용 후보님 아이디어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트럭을 타고 와서 많은 그때 당시에 그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호흡하는 그 장을 마련했고 그게 진짜 사이다 발언으로 일파만파 엄청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만든 분이 바로 우리 안성용 예비 후보님, 안성용 예비 후보님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확실히 이 시민들과 호흡하는 부분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으세요. 예, 어떻게 호흡해야 되는지, 아니 뭐 시민사회단체에서 정치인들은 무대 세우지 못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니즈라든가 관심을 위해서 아이디어도 내시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하시는 거는 앞으로 이제 송파구청장이 되시면 어떻게 하실지 참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공약 얘기하면 지겨워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래도 핵심 공약 3가지 그다음에 왜 안성용에게 주목해야 되는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래도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예. 송파 투자공사를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송파투자공사요. 네. 그러니까 송파구 예산이 약 1조 3천억 정도는 되는데 실제 네. 가용 예산이 한 7, 800억에서 1,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돈만 갖고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산의 일부를 마중물로 해서 민간 펀드와 그리고 정부 정책 펀드를 연결해서 자금을 좀 크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네. 물론 이후에 일반 주민들도 개인 자격으로 지금 주식 투자하듯이 네.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가지고 벤처 기업들을 육성을 해서 제 임기 동안 약 네. 30개 정도의 코스닥 기업에 입성을 시킬 계획입니다. 와,
그리고 약 100개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중년과 노년의 일자리, 특히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10,000개 정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한 공약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돈을 전혀 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주민의 삶을 높이는 건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때문에 그 AI가 이제 매우 인기인데, 무상으로 모든 국민에게 AI 비서를 전부 하나씩 드릴 겁니다. 무상으로 예. 송파구 모든 국민께 AI 비서를 제공한다. 네. 예. 그리고 예, 그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쓸 때 와이파이가 네. 끊겼다 이어졌다 하는데 그것도 역시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송파구 전역을 그렇게 만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가림막 눈보라칠 때 이런 가림막이 있는데 참 희한한 게 옆에 있는 강남구나 강동구나 성남이나 강 건너에 있는 광진구도 그게 다 있는데 네, 있습니다. 송파구만 없습니다. 송파구 없습니까? 네. 제가 영등포구 거주하는데 영등포구에도 다 있고 제가 웬만한 서울 시내 다녀보면 다 있는데 송파가 없다고요? 네. 재정 자립도도 낮지 않은 송파가 왜 없습니까? 지금 구청장님이 어머나. 승용차만 타고 다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머, 정말요? 네. 저 지금 이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예. 우와. 일반 시민들 특히 이제 그 어떤 여러분들이 저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스마트 쉼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태양광 패널 만들어서 이게 좀 친생태적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세 번째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제 국민 주권 행정인데 우리로 하면 이제 주민 주권 행정이 되겠죠. 특히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오랫동안 활동했던 복지, 노동, 인권, 성평등, 장애 이런 쪽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행정으로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네. 아, 좀 우리 안성경 후보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 와중에 정말 더 말씀을 막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또 시간이 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아쉽긴 한데요. 저희 프로그램이 자나깨나 내란청산 아니겠습니까? 송파구청장이 되신다면 송파에서는 어떤 내란청산을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확실한 것은 행정의 사유화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행정의 사회를 끊어낸다? 네. 권력을 구청장이 사적으로 쓰고 공무원들과 관련 단체들을 줄 세우고 그리고 소수의 측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문화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 이것 여기서부터 기초단체에서 내란 청산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이 극우 세력과 거짓말 뉴스가 확대되는 것. 극우 세력과 거짓말 뉴스가 확대되는 것.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교육이 약화된 것도 그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그래서 교육이 약화됐다. 일반 주민들이 그런데 점차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토양 자체를 이제 없애도록 적극적인 문화 행정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극우 정치가 파고 들어가는 게 이런 돌봄이 약화됐을 때 혼자 외롭다 이렇게 느낄 때 극우 정치가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통합으로 같이 따뜻한 사회 이렇게 해서 서로 돌보는 그런 쪽을 강화해서 극우 정치가 자라나는 토양 자체를 막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안성용 후보님 내란 청산 송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돼서 사실 굉장히 좀 디테일하면서 섬세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마지막에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도리어 극우에 굉장히 많이 쉽게 포섭된다라는 얘기를 저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송파에서는 이 부분에까지 디테일하게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자료를 하나 사진이 있었는데 사회대개혁위원회 지금 국무총리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친구분 같으세요? 저하고 대학 동기입니다. 그러세요? 저는 그냥 정말 모르고 이렇게 손을 얹으셔가지고 어머 친구분 같이 두 분이 너무 화나는 표정으로 이렇게 서로 웃는 모습이 저는 인위적인 사진이 아닙니다. 너무 활짝 웃고 계시는데 사회대개혁위원회 또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좀 사회대개혁위원회 관련돼서도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 사진 정말 좋다. 저 김민석 참 좋네요.
네. 총리하고는 대학 동기인데 제가 이제 감옥을 먼저 갔고 감옥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저보다 2년 있다가 김인석 총리는 이제 2년 있다 감옥을 갔고요. 네. 저보다는 제 처하고 친합니다. 예, 같이 학생운동을 네, 했기 네,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네. 그 작년 내란 이후에 5월달에 시민사회와 또 당시에 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네. 이제 합쳐서 같이 네. 이제 의논을 해서 그때 5월 9일날 공동선언을 발표하는데 그 공동선언에 개헌이라든가 선거법 개정이라든가 네, 이런 네.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11개 중요한 광장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거에 따라서 작년 12월 15일 날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그래서 시민사회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이제 네, 위원으로 들어갔고 또 소수의 그 중에 운영위원이 있는데 그 운영위원도 제가 이제 맡아서 같이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네, 네. 혹시나 이제 사회대개혁위원회나 또 네. 우리 김인석 총리께 폐가 될까봐 제가 위원직을 사퇴를 한 상태입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지금 송파구청장 출마 때문에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사퇴했지만요. 송파 큰 대개혁을 위해서 송파구청장에 출마했습니다. 안성용 후보님, 앞서도 송파에서 내란 세력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정말 디테일하고 정말 세밀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송파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에 이번 지방선거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 한번 좀 자세히 살펴주십시오. 저 사람 분명히 내란 동조했던 발언, 내란에 선동했던 발언, 내란 집회에 참석했는데 버젓이 우리 동네에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네, 구의원 나오네, 시의원 나오네, 구청장 나오네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지금 화면 봐주십시오. 우측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찍어서요. 저희 내란 TV에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계속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 제보 전화 010-3817-8390, 010-3817-8390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하단에 있는 농협계좌 후원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제보해 주시면 책임지고 집요하고 확실하게 검증하고 청산하겠습니다. 자, 전국시국회의 관련된 여러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제 서서히 우리 안성용 후보님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당내 경선 일단은 치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내 경선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4월 16일, 17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4월 16, 17일 양일간 더불어민주당 송파당원 50%, 그다음에 송파구민 50% 해서 진행됩니다. 16, 17 양일간 선거가 당내 경선이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특히 송파에 계시는 분들 혹은 송파에 지인이 계신다면요. 안성용 예비후보님 좋은 말씀 함께 부탁드리면서요. 자, 우리 안성용 후보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전두환 때부터 윤석열 때까지 독재 정권에 맞서서는 헌신적으로 투쟁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함께 똑같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족 부양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온 이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꾸준히 돕고 또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모두들 영남과 강남이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와 송파에서는 확실한 무기가 있습니다. 김부겸과 함께 송파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바꿔서 서울을 바꾸고 전체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강력하게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남과 강남 상구는 어렵다고 늘 얘기했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대구는 김부겸, 송파는 안성용. 이 제목을 트럭에 올린 남자. 민주당의 전략적 선택, 송파타랑 특별입당 안성용 후보 오늘 특별 인터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성용 후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